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에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참고로 부동산에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 학군, 두 번째가 교통, 세 번째가 일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학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매우 높아서 그 수요도 있고 또 보통 학교가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잘 안 가잖아요. 그 학교에 계속 다니려면. 그래서 이사를 잘 안 가면 그 동네 전세나 월세 수요가 꾸준해서 가격 방어가 또 잘 돼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학군이고, 그다음 교통. 교통은 요즘에 뭐 GTX 생기거나 뭐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집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뭐 도로가 난다거나. 그런 것도 교통도 되게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자리인데 사실 저는 일자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일자리가 더 이거의 이 모든 학군이나 교통이나 일자리 중에서 이게 시작인지.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과천이랑 세종시인데요. 보통 과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지어진 행정도시였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행정 수도 역할을 하도록 지어진 도시예요. 보면 서울에 너무 이게 교육이나 정치, 행정, 사회, 교육, 경제, 문화 이 모든 게 집중돼 있으니까 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치랑 행정을 담당한 도시를 만든 게 세종시예요. 근데 세종시가 부동산 값이 뭐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세종시가 진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보시면 2019년 1월 실거래가가 이 아파트가 보시면 여기 세종 정부 청사 이쪽이랑 가까운 단지에 있는 거 제가 그냥 임의로 찍은 거예요. 이게 보면 6억도 안 하던 거였어요, 2019년에. 근데 지금 보면 12억에 육박해요. 거의 두 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수요 중에서 일자리가 결국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학군이 형성되고 그다음 지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세종시랑 과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뜬 도시예요.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행정도시가 되고 그런 거지. 여기 갑자기 뭐 학군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결국은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흐름에 맞춰서 바뀐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자리랑 그러면 부동산이 진짜 영향이 있는 거야? 하고 따지실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먼저 팩트 체크를 위해서 호객노노를 쓰면 호객노노에 이제 최근에 이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보면 직장인 연봉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제가 서울 위주로 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랑 여기 보면 이 진한 파란색 보이시죠? 강남구,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이쪽에 보면 일자리가 되게 많은 곳이고 실제 부동산 가격을 볼까요? 강남구가 14억 5천, 중구가 7억 6천, 서초가 12억 6천, 그 다음에 영등포가 8억 3천. 보면 여기 밑에 바로 근처에 있는 구로가 평균이 5억, 양천구가 6억 6천, 강서구가 5억, 마포가 7억 6천 보면 이 주위에 있는 가격보다 일자리 이렇게 많은 곳이 부동산 가격이 훨씬 높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송파구가 9억 3천 정도인데 강남구는 14억 5천. 이게 더 디테일하게 봐보시면 알겠지만 영등포구 중에서도 보통 이제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증권맨들이 일하는 연봉이 높잖아요. 보통 증권사에 다니는 분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고 중구 쪽에서는 어디가 보통 가장 이렇게 일자리가 많았냐면 을지로 쪽에 보면 카드사나 은행이나 아니면 SK텔레콤도 을지로 쪽에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은 곳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회사가 많기도 하지만 먼저 이 강남구 쪽에서는 코엑스가 있는 삼성동이나 그리고 또 양재 서초구 쪽에는 그 양재 쪽에 그 현대기아 본사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 지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부동산이 결국은 일자리가 됐으면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학군이나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이유를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학군과 일자리. 보시면
여의도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목동이 여기 이쯤에 있잖아요. 이게 왜 목동이 여기가 목동이구나. 목동이 왜 여기가 학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 여기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목동은 비 오면 안양천에서 범람해서 그냥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 88 올림픽 맞춰서 아파트 단지가 갖춰지고 이런데 이런 곳이 이제 거의 뭐 그냥 물 잠기고 이런 동네였는데 이제 아파트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 그러면 아파트들이 반지들이 막 세워졌는데 여기에 되게 양질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 보면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연봉도 되게 높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 근처에 살 곳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좋은 곳에. 보면 여기 출퇴근이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그때 만들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증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득 수준이 높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열에도 관심이 되게 높아요. 그럼 자식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것도 되게 막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열 높은 사람이 사교육을 하고 그러면 성적이 애들이 좋겠죠? 그 성적이 좋으면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다 전체적으로 그 학업 성취도도 높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서울대 입학하는 학생 수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경쟁도 하고 뭐 그러게 되겠죠. 실제 목동에는 서울대 입시 실적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는 근처에서는 사람들이 출퇴근이 편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수입이 좋은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학군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목동이나 뭐 대치동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광진구의 광남고는 보시면 꾸준히 서울대를 수시 입학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보면 옛날에 꽤 부촌이었던 걸로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강남이나 그런 곳에는 안 되지만 이제 강북 시내나 아니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는 전문직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 광진구이 동네가 옛날에는 그냥 비 오면 물에 잠기는 그런 동네였는데 현대그룹에서 사옥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샀는데 그게 경희궁 근처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경희궁 복원이랑 맞물려서 좀 이거를 경희궁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그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광진구이 약간 물 자꾸 이게 빠지는 이 땅이랑 그 땅이랑 어느 정도 이제 교환을 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이 땅 줄 테니까 이쪽 부지를 줄 테니까 너는 그 땅을 넘겨 해서 그걸 교환을 하고 여기를 이제 매립해서 아파트들을 지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다 현대 아파트예요. 현대 프레임, 뭐 현대 2단지, 현대 3단지, 현대 5단지, 광저도 현대 6차, 9차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데 현대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현대해제 그룹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옛날에는 사실 현대가 삼성처럼 옛날에는 지금은 삼성한테 밀렸지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사실 7, 80년대만 해도 현대그룹이 더 잘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괜찮았다는 거죠. 즉 소득이 괜찮으면 결과적으로 학군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교통과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판교거든요. 참고로 소득이 높으면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학군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에 평균적인 소득도 높아지고요. 참고로 판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요. 여기 보면 판교역 중심으로 보면 뭐 IT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카카오도 있고 NC소프트도 있고 넥슨도 있고 네오이즈도 있고 안랩도 있고 스마일게이트나 NHN 한글과 컴퓨터 되게 많은 회사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판교 근처가 17억, 14억 막 이래요. 여기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판교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남 좋은 거 알고 판교 좋은 거 알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못 살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결국은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좋은 회사 다녀도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그거에서 그 근처에가 아무리 우리 출퇴근 편해서 여기가 좋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아니라 판교역에서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멀어지는 곳에서 찾아야 되니까 싼 곳을 찾아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출근할 때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성인 거죠. 보시면 여기에 판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서울이잖아요. 서울 올라가면 신분당선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시면 판교 위로 올라가면 양재랑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면 비싸지니까 못 올라가는 거고 보통 여기서 판교에 일자리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죠. 보통 판교가 아닌 곳이면 정자나 서현, 서수정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보통 좋은 곳이 여기 살지만 여기도 많이 비싸요 이미. 그러면 이제 신분당선을 쭉 내려와서 이제 용인 쪽에 보면 뭐 수지구청역이나 이쪽으로 보면 뭐 7억, 8천, 6억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교통편을 고려해서 이제 여기가 좋은 건 알겠지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교통이 결국은 보게 돼서 왜냐면 여기가 너무 비싸니까 회사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거기 이동한데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교통편이 좋은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편이 좋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역이랑 가까웠고 그때 이제 의미가 있게 된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좋은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많이 모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있을 때 여기 일자리가 여기 있으면 출퇴근할 때 여기서가 집을 얻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멀리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출퇴근 뭐 2시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같은 가격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살고 싶은데 여기 집값이 점점 수요가 높아질 거잖아요. 여기 근처에 살면 출퇴근이 가까우니까 내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는 사실 한정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살고 싶어도 여기 못 사니까 이제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B급 지역, 여기가 A급 지역이라고 하면 B급 지역으로. B급 지역에서도 여기에서 여기가 지하철 노선이라고 치면 여기에 살면 되게 지하철을 타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이 좋은 곳으로 해서 좀 멀더라도 출퇴근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살면 또 더 멀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교통이 여기가 도로든 뭐 지하철이든 하면 여기에 교통편이 좋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못 사니까 교통을 고려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소득 수준이 좋으면 당연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입이 좋으면 자식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교육 시키게 되면 학원가가 또 번성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들도 서울대 가는 사람이나 서울연고대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좋은 학교가 있으면 또 여기 수요가 더 높아지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 돈 모으면 일로 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순환이 되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 결국은 학군이나 교통을 그 차선 그것 때문에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생뚱맞은 곳에 교통만 좋은 곳을 선호도가 높을까요? 학군만 좋은 곳인데 아무것도 없어. 일자리도 없고. 그런 곳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학군이 소득 수준이 좋은 그런 동네면 학군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기가 학군까지 좋아지면 수요가 더 높아지니까 여기가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가격이 높아지는데 그 근처에서라도 살고 싶으니까 교통편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랑 학군이랑 교통이랑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결국은 일자리가 그 선행이 돼서 나머지가 따라온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